피부를 위해서 매번 올영 세일마다 토너, 패드, 앰플팩 좋다는 거 다 사서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관리에 진심인데도 이상하게 항상 속건조와 트러블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비싼 화장품을 아무리 겹겹이 바르고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트러블 폭탄에 환절기마다 피부가 뒤집어지시잖아요. 이제는 화장품을 더 바르는 게 아니라 매일 밤 세수할 때 내가 어떻게 지우고 있는지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피부 보호막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이중 세안입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밤으로 1차 세안을 한 뒤에 폼 클렌저를 쭉 짜서 얼굴에 비벼 문지르면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야 오늘 세수 개운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 드셨죠? 그래야 모공 속 피지도 쏙 빠지고 선크림도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여러분이 해준 이중 세안이 피부를 상하게 했는지 그 이유와 피부 장벽은 보호하면서 노폐물만 쏙 빼내는 정석 세안법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진짜 수십만 원은 무조건 아낄 수 있습니다. 아참, 구독은 하셨나요? 피부 가장 바깥쪽에는 외부 유해 물질이나 세균을 막아주고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있어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벽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부 세포라는 벽돌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를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같은 천연 기름 시멘트가 아주 끈끈하게 메우고 있는 구조예요. 이 시멘트가 꽉 차 있고 튼튼해야 피부가 탄탄하고 건강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서 클렌징 오일이나 밤으로 얼굴을 한참 문지르고 폼 클렌저로 또 한 번 빡빡 씻어내면 노폐물을 지우면서 벽돌 사이사이에 있던 내 피부의 소중한 천연 시멘트까지 전부 다 녹여서 같이 세면대로 흘려보내버립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벽이 다 녹아내렸다는 피부의 위험 신호입니다. 보호막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속 수분이 순식간에 다 증발하니까 지독한 속건조가 시작되고요. 아주 미세한 자극이나 바람에도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민감성 홍조 피부가 돼요. 원인 모를 좁쌀 여드름과 트러블을 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소중한 천연 시멘트를 녹여내지 않으면서 세균과 노폐물만 걷어내는 정석 세안법은 뭘까요? 해답은 물온도와 충분한 거품에 있습니다. 세안할 때 가장 좋은 물온도는요, 우리 피부가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29도에서 31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보통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서 노폐물을 씻어낸 다음에 마무리를 찬물로 하면 모공이 타이트닝해지고 피부가 탱탱해질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뜨거운 물이 닿으면 피부 아래 진피층의 혈관이 확 늘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혈관이 다시 급격하게 수축하겠죠.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늘어난 채로 굳어버립니다. 얼굴이 늘 고구마처럼 타오르는 만성홍조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온도로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셔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손바닥의 힘이 아닌 충분한 거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폼 클렌저를 손에 짜서 얼굴에 바로 문지르면 강한 마찰력 때문에 피부 장벽 시멘트가 쉽게 깎여나가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손에 적신 뒤에 최소 10초에서 15초 정도 비벼서 미세하고 풍성한 거품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고운 거품 입자들이 모공 하나하나에 부드럽게 들어가서 노폐물만 가볍게 흡착해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세안 기법입니다. 매일 쓰는 세안제는 남들의 추천을 따르기보다는 내 피부 유형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지 피부 장벽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를 종류별로 추천해 드릴게요. 광고 전혀 없는 내돈내산 찐템으로만 추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편안하게 봐주세요. 첫 번째 유형은 트러블과 여드름이 잦은 민감성 피부입니다. 이런 피부는 피부 고유의 산도인 pH 5.5를 유지해주는 약산성 세안제를 쓰셔야 가장 안전한데요. 개운함은 좀 덜해도 내 피부에 천연 보호막을 건드리지 않아서 자극이나 트러블을 확실하게 예방해 주거든요. 추천 제품으로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젠틀 포밍 클렌저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따로 미세 거품을 낼 필요 없이 펌핑하자마자 완성되어 나오는 몽글몽글한 거품이 특징이에요. 제형 특성상 마찰 자극도 전혀 없고 민감성 피부분들도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는 순한 성분이라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안 후에 당김과 건조함을 심하게 느끼는 건성 피부입니다. 건성 타입 역시 장벽의 지질층이 이미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자극이 적고 유분을 과도하게 뺏지 않으면서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세안제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클렌저 타입이 팩 클렌저 제형입니다. 풀리 쌀 반죽팩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라와 같은 약산성 제품이지만 팩 제형으로 고농도의 보습 성분이 세안 중에 피부 밀폐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세정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차단해 줄 수 있어요. 세안 후에 당김과 건조함을 느끼시는 건성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얼굴에 개기름이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은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과도한 기름기가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세정력이 확실한 중성이나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물나라 탄산수 딥 모공 클렌징 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적은 양으로도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이 잘 생기고 미끄러운 잔여감 없이 개운하게 씻기는 무난한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이라서 지성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원장님, 저 오늘 화장은 안 하고 선크림만 발랐는데 이중 세안 해야 하나요? 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드릴게요. 내가 오늘 바른 선크림이 워터프루프 제형이거나 하얗게 백탁이 있는 무기자차 선크림이라면 클렌징 밀크 같은 1차 세안제로 가볍게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일반 폼 클렌저만으로는 모공 사이에 끼어서 잘 닦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물리적 차단 성분이 없는 촉촉한 유기자차 선크림 하나 정도만 발랐다면 굳이 이중 세안은 하지 마시고 앞서 추천해드린 세정력이 좋고 내 피부에 맞는 클렌저 하나로만 꼼꼼히 씻어내셔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와 달리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날은 어떻게 지워야 안전할까요? 먼저 화장품의 오일 성분은 동일한 유분 계열로 녹여내야 해서 이때는 1차 세안이 필요합니다. 시중에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밀크 등 다양한 제형의 1차 세안제들이 나와 있죠. 사실 화장을 녹여내는 원리는 다 똑같지만 유독 속건조가 심하거나 원인 모를 트러블이 자꾸 올라와서 고민이시라면 클렌징 밀크를 가장 추천해드립니다. 클렌징 밀크는 유분을 잘 녹여내면서도 친수성이라서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물에 아주 말끔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부 속 소중한 기름 시멘트는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화장품 노폐물만 똑똑하게 걷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클렌징 밀크를 쓸 때 어떻게 해야지 피부 장벽을 안 망가뜨릴까요? 얼굴을 오래 문지르지 않는 거예요. 오래 문지를수록 화장품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내 피부 장벽을 지키는 소중한 지질 성분까지 함께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안을 하실 때는 손끝으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굴리다가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녹아 나왔다 싶으면 지체 없이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피부 타입별로 맞는 폼 클렌저를 이용해서 미세 거품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서 피부 겉에 남아있는 1차 세안제 잔여물만 가볍게 스치듯이 닦아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내 소중한 장벽은 단단하게 지키면서 피부를 망가뜨린 노폐물만 똑똑하게 쏙 빼내는 진짜 정석 이중 세안을 하신 겁니다. 딱 이 세 가지 방법을 2주만 제대로 해보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당기는 게 덜하고 원인 모르게 올라오던 좁쌀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두 눈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 피부 타입에는 어떤 클렌저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다나한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